그럼 내가 그 5,000원으로 커피를 사 먹는 대신에 내가 그 스타벅스 커피가 이점에 있는 건물을 운영하는 리츠 회사의 주식을 한 주 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나는 커피를 사 먹는 대신에 그 5,000원 주고 그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 거니까 그 스타벅스 카페로부터 나는 월세를 받는 거예요. 주식은 용주식. 네, 안녕하세요. 용주식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네, 오늘 10월 6일 이제 화요일이고요. 오늘 날씨는 좀 많이 쌀쌀했죠. 네, 이제 가을이 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을 하면 다 떠오르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바로 배당 투자입니다. 가을 되면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데 그 이유는 연말 기준으로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9월 말에서 10월 초로 해서 미리 이제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연말에 있을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주를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용주식에서도 배당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배당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다뤄볼 회사는 이제 리츠입니다. 리츠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리츠의 개념 및 관련 종목 1편 이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 리츠라 하면 영어 이제 대로면 이제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뜻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 신탁? 신탁은 뭐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어려우시니까 그냥 부동산 투자 회사다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지분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 신탁이라고 한다. 요거는 이제 어학사전을 뜻해서 그냥 그대로 이제 가져온 단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정확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림을 통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을 제가 하나 따왔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리츠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사이트에서 제가 그림을 따왔습니다. 사이트 같은 경우 이제 리츠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고, 뭐 리츠 제도, 리츠 정보, 리츠 통계 이런 식으로 리츠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정보를 지금 내재되어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리츠라는 거를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사이트를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진 않았겠죠. 리츠가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리츠에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트를 통해서 더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트에서 일단 제가 그림을 따왔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리츠의 기본 구조입니다. 사전적 단어들을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리츠라고 하시면 그냥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일반 이제 IPO, 공모주라고 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그럼 주식시장에 상장이 될 때 예를 들어 공모가 5,000원에 상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똑같이 이제 일반이나 개인 투자자나 이제 기관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받습니다.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지분 투자를 하고 또 이제 그 대신 이 투자자들은 주식을 얻겠죠. 그래서 그 주식에 대해서 이제 배당을 받는 형태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들은 그 모은 공모 자금을 통해서 투자자산,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관련 유가증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그 자산으로부터 임대료라든가 개발 이득 등을 얻어서 그 재원을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당이라고 해서 뭐 9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투자자에게 배당해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 배당 의무,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당을 당연히 받는다. 임대료가 없지 않는 이상 배당을 당연히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이라 하면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리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츠의 특징 첫 번째가 주식처럼 100만원, 200만원의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리츠가 상장할 때는 공모가가 5,000원에 대해서 상장을 하거든요. 주가 자체는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리츠 자체가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5,000원만 있으면 리츠를 주식처럼 한 주로 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내가 10,000원이 있어도 리츠를 2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주에 대한 배당을 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소액 투자들도 가능하다. 이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생들이 용돈을 받아서도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증권화가 가능하여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언제든지 팔 수 있다. 즉 이건 증권화가 가능하다는 건 결국은 그냥 주식이라는 거예요. 주식이니까 주식시장에서 상장해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는 거. 즉 유동화, 현금성이 좋다는 거죠. 예를
예를 들어 내가 실물 부동산이 있다면 이거는 주식처럼 쉽게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사자라든가 팔자라는 그 거래도 주식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부동산이라는 거를 주식처럼 100만원, 200만원 이런 소액으로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증권화가 가능하여 증권시장에 언제든지 상장하여 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여 가격이 안정적이다. 네, 일단은 그냥 일반 주식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에 기초하기보다는 그냥 회사라든가 그 회사에 대한 이익 이런 거에 기초를 하는데, 리츠라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왜 기본적 자체가 그 리츠가 투자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기초를 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도 뭐 집값이라는 게 쉽게 막 오르고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리츠라는 것도 물론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런 변동폭이라는 건 있겠지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일반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습니다. 그만큼 덜 떨어지고 덜 오른다. 그러니까 큰 변동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주주들에게 매년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고, 그 수익 또한 부동산의 임대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금이나 채권보다는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내가 뭐 리츠에 투자라 한다라고 보시면 연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을 한 못해도 한 4%에서 요즘 최근에 상장한 리츠들 기준으로 보면 한 6%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4%에서 6%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예금 적금하면 1년에 이제 얼마 받나요? 2%도 못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2배, 3배의 그 수익으로, 배당 수익을 얻으면서도, 여기다 물론 이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매매 차익까지 고려한다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금이나 채권보다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일반적인 주식보다는 또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거죠. 주가 자체가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츠를 이제 공부 및 투자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저금리 시대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예금 적금해서 이자가 2%도 안 나오는 지금 실정에 갈 곳 잃은 자금은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으로 가려고 해도 정권 자체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가격을 이제 누르려고 하는 정권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소액이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투자처이기도 하면서도 또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리츠를 공부 및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 간접 투자가 가능한 거를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000원으로 리츠 한 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5,000원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 자주 가는 스타벅스 커피가 있어, 카페가 있어. 거기서 5,000원 주고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 먹을 수 있는데, 그 커피를 사 먹는 대신에 내가 이 5,000원 가지고 그 스타벅스 커피가 이점에 있는 건물을 운영하는 리츠 회사의 주식을 한 주 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나는 커피를 사 먹는 대신에 그 5,000원 주고 그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 거니까 그 스타벅스 카페로부터 나는 월세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간접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츠는 또 이제 기초 자산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가능한데요. 뭐 이제 리테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리츠라는 그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가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리테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리치 코크랩이라고 하면 이제 홈플러스가 되겠고요. 롯데리치라고 하면 이제 롯데마트, 하이마트, 리테일 영업점들이 있겠죠. 그 영업점들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으면 리테일 리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리테일 리츠면 이리치 코크랩, 롯데리츠를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오피스텔 리츠입니다. 이거는 딱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피스텔을 기초 자산을 하고 있는 리츠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유명한 건 신한 알파 리츠, 그다음 최근에 상장한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 그 다음에 NH 프라임 리츠, 이런 경우들은 다 서울 근교에 입지한 오피스텔들을 기초 자산을 하고 있는 리츠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형 리츠, 이건 아파트 리츠라고 해요. 그래서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인데요. 뭐 이제 아파트 그 투자금을 통해서 아파트를 사고 그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또 이제 배당을 주는 형태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기타라고 적어놨는데요. 최근에 상장한 리츠 중에 코람코 에너지 리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의 리츠들과는 조금 굉장히 독특한 형태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주유소 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 부지들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유소에서 예를 들어 뭐 코람코 에너지 플러스 에너지 리츠 같은 경우 이제 현대 오일뱅크의 주유소들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 월세를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발전을 시키려면 뭐 주유소를 나중에 가서는 다른 형태의 뭐 물류 창고라든가 그런 자산으로 바꿔서 계속 월세를 받으면서 배당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독특한 형태의 리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츠는 기초 자산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은 이렇게 간략하게 리츠의 개념, 그 다음 리츠의 특징, 그리고 리츠를 공부해야 하고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 편을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 리츠로서 이제 관심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리츠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